안녕하세요, 혹시. 할머니 댁 가면 나는 그 특유의 냄새, 다들 좀 기억나시죠? 아니면 언제부턴가, 내 몸에서 예전이랑 좀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정말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궁금증,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인부터 관리법까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꽉 채웠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보통 이제 노인 냄새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이게 그냥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 뭐 이런 전문가들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걸 카레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나는 냄새라고 부른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기분 탓이나 편견이라기보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 냄새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물질, 그게 바로 이다시노네날이라는 건데요. 노네날, 우리 피부 피지 속에 있는 특정 지방산 있잖아요. 팔미톨레산 같은 거.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물질입니다.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된다고요? 그게 나이 드는 거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약간 사과 깎아놓으면 색 변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우리 몸도 사실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 제거하는 그 항산화 능력, 이게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거든요. 젊을 때면 이 산화 과정을 잘 막아내는데, 대략 한 40세? 그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방어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피지 속 불포화 지방산이 예전보다 더 쉽게 산화되는 거죠. 그 결과로 이다시노네날, 이 물질이 이제 더 많이 생성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실제로 일본 연구를 보면 40세 이상 참가자들한테서만 이 노네날이 뚜렷하게 검출됐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서는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와, 40세가 딱 기점이군요. 신기하네. 그럼 이 노네날이라는 게 대체 어떤 냄새를 내는 건가요? 이게 자료들 보니까 표현이 다 너무 다른데요. 뭐 오래된 책 냄새 같기도 하고 기름진 냄새, 풀 냄새, 심지어 양초 냄새 같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쵸. 냄새라는 게 워낙 주관적이니까요. 같은 냄새라도 뭐 사람마다 또 문화권마다 다르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2012년에 미국 모넬 화학감각연구소, 여기서 진행한 실험인데요. 20대 청년층, 40, 50대 중년층, 그리고 70, 80대 노년층, 이렇게 세 그룹의 최치 샘플을 모았어요. 그걸 사람들한테 맞게 하고 이 냄새가 몇 살 정도 된 사람 냄새 같은지 맞춰보라고 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보통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노년층 냄새를 가장 좀 강하고 불쾌하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흔히들 그렇게 말하니까요. 놀랍게도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이 각 연령대 냄새를 꽤 정확하게 구분은 해냈어요.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특유의 냄새가 있다는 건 뭐 사실인 거죠. 그런데 냄새의 강도나 불쾌감을 평가했을 때는요, 70, 80대 노년층 냄새가 가장 약하고 불쾌감도 가장 덜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오히려요? 네, 오히려 중년 남성 냄새를 더 강하고 불쾌하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심지어 노년층 남성 냄새는 상쾌하다는 평가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진짜 반전이네요. 제 딸아이도 얼마 전에 할머니한테서 나는 냄새가 그냥 푸근하고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어릴 때 할머니 품에서 맡았던 그 냄새 생각해보면 그게 막 불쾌했던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연구 결과가 그렇다 해도 내 몸에서 이전이랑 다른 냄새가 난다. 이 사실 자체가 좀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나만 이 냄새를 못 맡는 건가? 이런 걱정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심리적인 영향도 무시 못하죠. 나도 이제 진짜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에 좀 위축될 수도 있고요. 이 노네날의 생성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노화 때문인데요. 이게 복합적인 신체 변화 결과예요.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능력 저하, 이게 일단 핵심이고요. 그 외에도 뭐 피부에 사는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은 늘어나는 그런 환경 변화, 또 피부 표면이 약간 산성적으로 변하는 경향도 있고요. 피지를 구성하는 그 지질 성분 자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한 가지 원인이 아니군요. 복합적이네요. 근데 보통 나이 들면 땀도 좀 덜 나는 것 같은데 그건 영향이 없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게 문제를 좀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도 줄면서 땀 분비량도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땀이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경로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덜 나면 노네날 같은 노폐물이 피부에 더 오래 머물게 되는 거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노네날은 지용성입니다. 기름 성분이라는 거죠. 지용성? 아, 그래서 비누로 씻어도 잘 안 지워진다는 거군요. 물이랑 기름은 원래 잘 안 섞이니까요. 네, 바로 그거죠.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비누나 바디워시로는 이게 깨끗하게 제거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마치 옷에 묻은 기름때, 그거 물세탁만으로 빼기 힘든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이 어쩌면 좀 지긋지긋할 수도 있는 냄새,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노네날이 지용성이라 잘 안 씻긴다고 하셨는데 그럼 세정 방법부터 뭔가 좀 특별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리는 크게 한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꼼꼼하고 올바른 세정, 둘째는 피부 환경 개선, 그리고 셋째는 생활습관 전반의 관리입니다. 먼저 세정부터 좀 보면요. 매일 샤워하는 게 기본인데 특히 노네날이 많이 분포하는 부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두피, 귀 뒤, 목덜미, 겨드랑이, 가슴 등처럼 피질 분비 많은 곳들, 거기를 좀 더 신경 써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발가락 사이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떼수건 같은 걸로 아주 박박 밀면 더 효과적인가요? 시원하게. 아니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예요. 피부를 너무 자극하면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손상돼서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냥 부드러운 샤워 타월에다가 보습 성분이 들어있는 약산성 바디워시 있잖아요. 그걸 묻혀서 거품 충분히 내서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아, 그래서 그냥 비누 말고 약산성, 그리고 보습 성분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는 입욕, 이것도 추천합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해서 모공 속 노폐물이나 산화된 피지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노네날이 상체에 좀 더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어서 반신욕보다는 전신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꼼꼼히 씻는 거 말고 또 뭘 신경 써야 할까요? 아까 피부 환경 개선, 이건 뭔가요? 네, 그 두 번째 기둥인 피부 환경 개선의 핵심은 바로 보습입니다. 보습.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층의 방어 기능이 약해지고요. 그러면 노네날 생성이 더 촉진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 후에는 반드시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 로션이나 크림을 충분히 발라서 피부 장벽을 좀 튼튼하게 해줘야 합니다. 물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미 충분히 드시고 있다면 억지로 막 더 마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탈수되지 않게 신경 쓰는 게 핵심이에요. 네네. 특히 겨울철 건조할 때는 가습기 사용해서 실내 습도를 한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히터 바람. 이거 피부 진짜 건조하게 만드니까 직접 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게 꿀잠 자는 거, 충분한 수면이죠. 잠자는 동안 피부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아, 보습이랑 수면. 진짜 기본적인 것 같은데 놓치기 쉬운 부분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생활 습관 관리. 이건 어떤 건가요? 혹시 옷이나 이불 이런 것도 관련이 있나요? 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기둥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생활 환경 관리입니다. 노네날이 지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옷이나 침구류, 특히 베개 커버 같은데 쉽게 스며들고 잘 안 빠져요. 진짜요? 베개 커버? 네, 그래서 속옷은 당연히 매일 갈아입어야 하고 잠옷이나 겉옷, 이불 이런 것들도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냄새가 좀 잘 안 빠진다 싶으면 삶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집안 환기도 필수예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창문 활짝 열어서 냄새 분자를 밖으로 내보내야 하고요. 햇볕 쬐는 것도 중요해요. 자외선에 살균 효과가 있어서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거든요. 옷이나 이불을 햇볕에 널어 말리는 거 아주 좋죠. 와, 옷이랑 이불 관리? 이건 진짜 생각 못했네요. 베개 커버 특히. 이건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환경 말고 또 다른 생활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규칙적인 운동하고 식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땀 흘리는 유산소 운동,
이게 노폐물 배출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항산화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너무 막 격렬한 운동보다는 햇볕 쬐면서 걷는 정도, 이런 가벼운 운동이 좋고요. 식습관 면에서는 아무래도 기름진 육류 섭취는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좀 있거든요. 대신에 항산화 성분, 그러니까 피토케미컬이라고 하죠. 이게 풍부한 채소하고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서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아, 채소 과일이요. 역시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음주는 노뇌날 생성을 촉진하고 흡연은 분해를 억제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금연, 절주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아 참, 그리고 일본 같은 곳에서는 노뇌날 제거를 표방하는 그런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데오도란트나 바디워시, 뭐 감추출물 비누 같은 거요. 감추출물이 냄새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국내에도 관련 제품들이 있긴 한데 아직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고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요. 이건 삼가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종합적인 관리법이네요. 씻는 것부터 보습, 잠, 옷 관리, 환기, 운동, 식습관, 금연, 금주까지. 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겠어요? 네, 맞아요. 어느 한 가지만으로 딱 해결된다기보다는 이런 노력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죠? 모든 채취 변화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갑자기 평소랑 다른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다른 건강 이상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아, 그냥 노화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어떤 냄새들이 그런 신호일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요. 입이나 몸에서 약간 달콤한 과일 향, 아니면 아세톤 냄새, 그 매니큐어 지울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면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나는 냄새죠. 또 몸에서 암모니아 냄새, 그러니까 약간 지린내가 심하게 난다. 이러면 신장 기능 저하를 생각해 봐야 하고요. 노폐물 여과가 잘 안 되는 거죠. 땀이 갑자기 확 늘면서 냄새가 강해졌다. 이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수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결핵 환자에게서 나는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있다거나 특정 감염 때문에 염증 부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거나 드물기는 하지만 간질환이나 특정 암, 심지어 치매 같은 뇌질환도 채취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와, 냄새 하나로 그렇게 다양한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니 좀 무섭기도 하네요. 물론 뭐 복용 중인 약월, 예를 들어 고지혈증 약이나 항오을제 같은 거, 혹은 폐경 같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냄새가 달라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중요한 건 갑작스러운 변화나 평소와 다른 독특한 냄새가 느껴질 때예요. 그리고 이게 나 혼자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느끼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드물지만 냄새를 다르게 느끼는 후각 왜곡이나 없는 냄새를 맡는 후각 환각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비인후과와 신경과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갑작스러운 채취 변화, 특히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린다. 이러면 이건 그냥 노인 냄새겠거니 하고 넘기지 말고 꼭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간혹 어르신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잘 씻지 않으시거나 위생 관리에 좀 소홀히 지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라 혹시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무기력증에 나타나는 걸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이 채취 변화는 상당 부분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을 먼저 과학적으로 좀 이해하고 불필요한 낙인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 그러면서도 올바른 생활 습관과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때로는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노인 냄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오해가 조금이나마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냄새는 단순히 그냥 불쾌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변화를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채취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다양한 미묘한 신호들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몸의 이야기에 좀 더 세심한 청취자가 되어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셔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희 심한조각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 소식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